사이에 수도권과 충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비가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떤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젯밤에 이제 충청권에서 극한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이 새벽 3시경에 시간당 115mm의 극단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역 관측 사상 이 가장 강한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을 했고요. 홍성에서도 시간당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기상 관측 장비가 지금 낙뢰를 맞아서 지금 관측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복구가 되면 앞으로 누적 강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제 강한 비가 내린 충남 서해안 쪽으로는 밤 사이에만 이 400mm 안팎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통 중부지방의 장마철 강수량, 평균 강수량이 380mm에서 이 400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 밤 사이에 장마철에 내릴 비가 한꺼번에 지금 서해안 쪽으로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충남 당진, 채운교, 그리고 예산, 삽천교, 공주, 정안천, 유구천 등에서 이 충남 곳곳에서 지금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되면서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강한 비가 이 충청권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하천 수위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권은 홍수특보가 발령되는 지역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방송을 잘 청취를 하고 홍수 상황에 귀 기울이시면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 대피령이 내려질 경우에는 신속하게 안내되는 대피 장소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심각한 폭우가 야간 시간, 새벽 시간대에 쏟아져서 피해가 좀 잘 집계가 되지 않는데요. 앞으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도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그리고 경남권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중부지방 곳곳에서 시간당 20mm, 특히 어젯밤에도 많은 비가 내린 이 충청권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시간당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보 구역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충남과 경기 남부 그리고 충북 일부, 경남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남쪽에서 새로운 비구름이 유입이 되면서 경남권에서도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상향된 상황입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레이더를 보면 이 충청권에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일수록 아주 강한 비구름을 나타내는데 이 충청 지역에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경남 지역 쪽으로 아주 폭이 좁은 띠 모양의 비구름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이런 비구름이 굉장히 위험한 비구름입니다. 이 비구름의 이동 방향이 사선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구름이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움직여버리면 이 폭우가 내리더라도 한두 시간이면 그 폭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선 모양의 띠 모양의 비구름이 들어오게 되면 후면에서 이 폭우가 줄줄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강한 비가 쏟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폭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띠 모양의 비구름들이 충청권과 경남권에 형성이 되면서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비구름이 사선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이 비구름이 지금 사선,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 경북 지역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 지역이 좀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시간당 20mm, 시간당 60mm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보 상황을 접할 때 이렇게 수치로만 접하면 사실 감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나 많은 양의 비인 겁니까? 네, 보통 시간당 10mm 정도 되면 일반적인 이 소나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굵은 빗줄기에 도로에서 물 웅덩이가 이제 조금씩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 되면 이때부터는 저희가 좀 폭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부터는 좀 비 피해 우려가 생기는 정도의 비라고 생각을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당 40mm 정도 되면 이 자동차 와이퍼를 최대한 빠르게 작동을 시켜도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강한 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시간당 50mm 정도가 되면 거의 뭐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듯이 비가 쏟아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폭포비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이기 때문에 시간당 50mm 정도 되면 좀 비 피해에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젯밤에 이 충남 서산에서는 시간당 100mm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50보다 2배나 더 왔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당 한 70mm가 넘게 되면 극한호우라고 부르거든요. 예? 극한호우가 쏟아지면 이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 시간당 72mm를 넘거나 시간당 50mm 이상이 3시간 뭐 정도 지속이 돼서 총 강수량이 100mm에 육박하면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 네. 이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기준의 폭우보다도 한 30%가 더 강한 비가 어제 이 충남 서산 지역에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예. 이 정도 되는 비는 거의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비고요. 어제 일강수량 기준으로는 거의 200년에 한 번 쏟아질 만한 그런 비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폭우가 이 충남 서해안 지역에 어제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비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특보관님이랑도 이야기를 해봤더니 앞으로 비가 더 내린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네, 지금도 이제 비 피해가 심각한데 네. 문제는 앞으로 강한 비가 더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만 보면요, 이 충청권에 최대 1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전북에도 150mm, 지리산 부근으로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추가로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과 남부지방으로는 시간당 80mm, 그러니까 극한호우가 다시 한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충청권은 지금까지 이미 내린 비가 거의 400mm 안팎인데 이 추가로 100mm에서 많게는 200mm에 가까운 비가 더 쏟아지게 되면 누적 강수량이 거의 600mm에 육박하거든요. 예. 보통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이 1200mm에서 1300mm 정도가 되는데 거의 뭐 이틀에서 사흘 사이에 연 강수량의 절반 정도 되는 양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비가 내리면 앞으로 뭐 대규모 홍수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예. 대비를 해야 되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폭우 구름이 남쪽으로도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권과 그리고 호남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8일과 19일 사이에는 남해안 쪽, 그러니까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그리고 지리산 부근 쪽으로도 최대 300mm에 가까운 이 폭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부지방도 이 비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와중에도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교육부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 482개 학교의 학사를 조정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충남 아산, 서산, 그리고 예산, 홍성의 모든 학교에 휴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해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총 403개 학교의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특히나 79개 학교에 대해서는 단축 수업과 원격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속보로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앞서 충남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휴교, 또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충남 서산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mm가 내렸고요. 조금 더 자세히 좀 전해드리면 어제 제가 좀 관측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3시간에 300mm가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당 100mm의 강수가 3시간 동안 이어진 거네요. 네, 그 시간당 100mm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100년에 한 번 쏟아질까 말까 한 비가
그것이 3시간 연속으로 쏟아졌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비가 지금 충청권을 강타하면서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하천도 계속 범람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대피령도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침수나 이런 피해, 산사태 같은 피해는 계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로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2차 피해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만 봐도 뭐 산사태라던가 뭐 범람, 뭐 저지대 침수 이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좀 우려가 되는데 당장 이게 호우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2차 피해도 지금부터는 계속 대비를 해야 하는데 비는 계속 또 내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무엇보다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좀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이 재난 방송을 잘 청취를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에서는 안전한 실내에서 머물면서 불필요한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이 가장 이 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되거나 바깥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하천 주변, 특히 지금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이 하천의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네네. 때문에 언제든 이 범람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 공간, 지하 차도도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최근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이 지하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년에서 3년 전에 이 태풍 흰남노가 북상을 했을 때 이 포항 지역에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이 차를 빼러 갔다가 예. 좀 참변을 당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 공간은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질 때는 절대로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만약에 길에서 물이 차오르는 경우도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이 가로등이나 어떤 신호등은 이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고요. 상습 침수 지역,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대피 장소를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그리고 대비를 할 수 있는 보트나 구명조끼 같은 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나중에 대피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앞선 속보를 통해 전해드렸는데 충남 청양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2명이 매몰이 됐다가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도 접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되면 이제 물을 머금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게 되면 이 경우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주변을 차량으로 지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도 궁금하고 또 주변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좀 유의할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하천 범람에 이어서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바로 산사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누적이 되면 가장 위험해지는 것이 또 산사태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워낙 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땅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용량 자체가 있었습니다. 만약 물통으로 비유를 하자면 물을 받을 수 있는 물통의 용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는데 어제 워낙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금은 이 물통에 물이 넘쳐서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산사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를 하는데요. 지금 충청권은 이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산사태 위기 경보도 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까지 상향을 돼 있는 상태라고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지난 봄, 그러니까 올 봄에 이 영남권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네, 예. 그래서 이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에서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산림들이 굉장히 많이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 자체에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무 뿌리들이 이 토양을 좀 결속하면서 일종의 기둥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나무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둥 효과가 떨어지면서 이 그대로 빗물이 땅 속에서 흘러내릴 수 있는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사태 지역에서는 산불 지역에서는 이 산사태에 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산림청에 따르면 이 산사태 지금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요. 산사태는 일단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가거나 평소와 다르게 나무가 좀 기울어져 있으면 이 산사태 위험 징후입니다. 이럴 경우 이런 징후를 포착하게 되면 예. 즉각적으로 좀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산사태는 워낙에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발생하고 나서 대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산림 인접지 그리고 골짜기 급경사지에서는 미리 이 산사태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마을 해관 같은 곳이나 아니면 친인척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해서 미리 대피하시는 게 산사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화면을 제가 보니까 뭐 산사태, 범람, 저지대 침수 당연히 조심을 해야겠고요. 뭐 전봇대가 이렇게 쓰러진 장면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고 앞서 또 저희가 어제 오산에서 있었던 고가도로 이제 옹벽이 무너지는 장면도 앞서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운전자 한 명이 이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제 오후에 오산에서 있었던 사고 장면인데요. 이게 지금 고가도로 옆을 지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멈춰 있는데 이렇게 고가도로의 옹벽이 차량을 덮쳐버린 겁니다. 엄청난 양의 이제 초사가 쏟아졌고요. 차량을 그냥 이렇게 덮치면서 여기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산사태도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냥 길을 가다가 굉장히 좀 어떤 시설물이 무너지거나 뭐 전봇대가 쓰러지거나 이렇게 옹벽이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에 한 번 내리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모든 것들을 또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양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어떤 용량 한계가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옹벽 사고는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경사지나 옹벽 주변에서는 좀 굉장히 저런 붕괴 사고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집 주변에 저런 옹벽 같은 경우는 균열이 있는지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옹벽 주변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지금 좋습니다. 언제든지 저런 상황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천도 지금 범람 위험이 있는데 제방이 유실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다리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천 주변에도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고 교량을 건널 때도 지자체에서 통제를 하는지 혹시 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지금 저희 화면 보여드리는 것처럼 길을 가다가 저렇게 도로가 이미 잠겨버린 이제 도로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저게 굉장히 이제 순식간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또 충청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실제로 도로에 급격히 물이 차오르면서 침수가 되고 이 차량에 계신 분이 고립이 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진 지금 사고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수 상황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르게 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좀 빠져나오셔야 되겠고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시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를 한 다음에 지자체나 혹은 119에 신고를 해서 구조대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섣불리 또 이 급류가 흐르는 지역에서는 섣불리 건너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대피를 한 뒤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 특히나 물이 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판단이 중요할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차량을 언제 옆쪽으로 세워서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차량을 이동시켜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뭐 앞차의 바퀴에 어느 정도 물이 차 있는다거나 그런 부분을 보고도 저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차량의 바퀴에 한 3분의 2 지점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면 이 차가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물이 불어나면
바로 고립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좀 차량에서 빠져나와서 이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지하차도 쪽으로는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하차도를 좀 많이 잘 통제를 하는 편인데 과거에는 이제 좀 이런 부분이 미흡하면서 지하차도를 지나다가 급격히 불어난 물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하차도 쪽으로는 절대로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행을 하실 때 네. 길에서도 이제 좀 물이 갑자기 차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앞서 얘기 전에 드렸지만 고압전선 그리고 신호등 가로등 근처에는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고 특히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물이 이렇게 솟구치는 지역이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맨홀에서 네네. 빗물이 역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오히려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 곳도 굉장히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좀 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피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들어봤고 앞으로도 비가 내린다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사실은 지난주에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비가 왜 내리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한반도 이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하는 이 대륙에서 뻗어져 나오는 이 폭염 고기압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중층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겹겹이 쌓이면서 아주 강한 폭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이 고기압들이 서로 결속돼 있던 것들이 와해가 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은 동쪽 그리고 티베트 고기압은 서쪽으로 좀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는 이 두 고기압 사이에서 틈이 발생을 했고요. 이 틈 사이로 북쪽에서 찬 공기 그리고 남쪽에서는 열대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아주 강하게 충돌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성질이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두 공기가 부딪히는 지역에서는 아주 좁은 띠 모양의 비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이 비구름의 폭은 좁지만 오히려 이 비구름의 좁은 폭을 따라서 수증기는 오히려 더 압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비구름은 오히려 더 폭발력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좁은 이 비구름대도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 중규모 저기압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용돌이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규모 저기압 소용돌이는 이렇게 남북으로 성질이 다른 공기가 대치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찬 공기를 남쪽으로 내리고요. 그리고 남쪽의 뜨거운 공기는 북쪽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공기, 성질이 다른 공기를 이렇게 섞으면서 대기 불안정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료수를 볼 때 먹을 때 막대기로 이렇게 휙휙 저으면서 섞잖아요. 네. 지금 중규모 저기압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막대기 같은 역할을 하면서 대기 불안정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특정한 지역의 비구름을 더 폭발적으로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퍼져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압축적으로 들어오면서 특정한 지역에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는 양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이번 비는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오늘부터 며칠 동안 더 이어질 수도 있고 그 양도 각각 다를 수 있다라고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곳에 그럼 얼마만큼씩 더 오는지도 지금 예보가 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만 상황을 보면요. 예. 이 충청권에서는 최대 한 100에서 한 18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북 지역도 지금 비구름대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전북 그리고 전남 지역도 한 150mm 정도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부근 같은 경우는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최대 10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이미 400mm 정도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 누적 강수량이 600mm에 달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의 대립이
앞으로도 더 이어지면서 이 폭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이 폭우 구름이 남쪽으로도 더 확대가 되겠습니다. 호남과 영남권 지역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남해안 지역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8일과 19일 사이에 이 남해안, 그러니까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쪽으로도 굉장히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이 최대 30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도 3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각 상황이 어떠한지 저희가 지금 이 시각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곳이 이 시각 충무교입니다.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에 있는 충무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리 바로 아래까지 지금 물이 거의 차 올랐습니다. 유속도 굉장히 빠르고 하천수위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금 저 도로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용을 하실 분들께서는 범람에 대비를 하시고 계속해서 기상 상황과 안내 재난 문자 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곳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시 우두동의 채운교의 모습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슷한 상황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물살은 지금 비교적 잔잔해졌습니다만 물이 다리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 당진 지역은 물론이고요.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교육청에서도 전국의 각 학교에 대해서 휴업령을 내려줬는데요. 관련한 소식들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천 옆을 지날 때는 항상 하천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 저희가 함께 보셨는데요. 근데 이게 밤 사이에 비가 내렸다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야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아무래도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야간에 유독 좀 비가 많이 온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도 야간에 이 취약 시간인 야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지면과 이 상층의 기온이 동시에 같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면 지면은 좀 천천히 식고 상층은 빠르게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기를 수직으로 봤을 때 지면과 상층의 기온 차이가 밤이 될 때 커지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에 따른 밤에 폭우 구름이 훨씬 더 잘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대기가 좀 많이 지면의 열기들이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는 이 난류 현상 때문에 수증기가 들어올 때 이 난류가 수증기가 유입되는 것을 좀 방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면 지면의 아지랑이도 좀 줄어들면서 난류가 줄어들면서 이 밤에는 수증기가 들어오는 양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일종의 수증기의 고속도로가 좀 뚫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아무래도 밤 사이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 연직적으로도 이 대기의 불안정이 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 취약 시간인 야간에 더 강한 비가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도 모레까지 지금 계속해서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는데요. 특히 어젯밤처럼 또 야간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 그렇군요. 시간대에 또 다시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밤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충남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퍼붓기도 했는데 이 100mm라는 게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100년, 200년에 저희가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피해 소식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지금 워낙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피해에서 제일 중요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하천 범람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산사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이제 충청권에 있던 비가 충청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남부지방까지 지금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대비가 덜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충청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지방은 앞으로 이제 많은 비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충청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비가 쏟아져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홍수특보가 늘어나는 지역이 계속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수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청 서해안에 어젯밤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비구름대가 충청 내륙으로도 들어가면서 충청 내륙 지역도 지금 속속히 홍수특보가 발령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에 계신 분들은 이 홍수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만약에 대피령이 내려지게 된다면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서 대피 장소로 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문제는 이 비가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간에 조금 더 내릴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범위의 많은 비가 더 내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내리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도 이제 비 피해가 심각한데 앞으로도 이제 강한 비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충청권은 100에서 많게는 180mm까지 추가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비구름이 남부지방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전북 그리고 이 전남 지역으로도 최대 150mm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앞으로도 이제 시간당 80mm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극한 호우에 해당하는 아주 강한 비구름대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지금까지 내린 비가 한 400mm가 넘는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가 내리게 되면 연강 수량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인 600mm에 육박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가 내리면 거의 대규모 홍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내일부터는 또 남부지방으로도 이 폭우가 확대가 됩니다. 남부지방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남부지방을 또 선형 모양의 띠 모양의 비구름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국지적으로 굉장히 강한 비, 어떤 특정한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질 수 있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비가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일과 19일 사이 남해안 쪽 그러니까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쪽으로는 최대 30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지형 영향을 받는 지리산 부근도 이 최대 30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 이 지리산 부근 하동 근처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면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부지방도 지금 하천, 범람, 산사태에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폭우가 쏟아지는 곳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나 비 피해가 좀 예상되는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이라던가 혹은 또 홍수가 범람할 수 있는 곳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서 특히나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저희가 해야 하는 것 또 할 수 있는 예방법 등이 있겠습니까? 일단 예방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논의 물꼬를 점검하러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이 피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질 때는 되도록이면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실내에 머물면서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 정보, 그러니까 재난 방송을 잘 청취를 하면서 기상 정보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내려지는 대피령 같은 것이 좀 귀 기울여서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산사태거든요. 예. 산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산사태 특보가 내려지고 이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지만 이 산사태가 언제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산사태는 이
발생하고 난 뒤에 대피하는 것은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산림 인접지 그리고 골짜기 급경사지에서는 언제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좀 불안하시면 최대한 안전한 마을 해관 혹은 이 친인척집으로 미리 좀 대피를 하시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충남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이제 휴업이 내려졌습니다. 휴업이 내려졌기 때문에 관련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차 피해에 대한 이야기 또 우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대비를 하기보다는 이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비가 오면은 이제 사람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뭐 비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량을 이동하다가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걷다가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산사태나 옹벽 무너지는 것은 사실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게 이제 이 재난 방송 많이 보고 이제 많이 틈틈이 확인하라 하셨는데 어떤 그 뭐 기상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요즘 많이 활용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재난 방송을 잘 청취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기상 상황에 대해서 현재 기상 상황에 대해서 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좀 그 인터넷 같은 것을 좀 접근이 용이하시면 예.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레이더 영상이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지역에 이 붉은색 구름이 있느냐 이것을 좀 잘 파악을 하시면 지금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발송되는 이 재난 문자를 또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홍수특보가 내려진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 일대에 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도 시간당 71mm,2mm가 넘는 어떤 기준이 지나게 되면 극한호우 재난 문자가 또 발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발송되는 이 재난 문자를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이런 대피령이 내려지게 된다면 이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대피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호우 상황과 피해 현황 계속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뉴스와 함께하시면서 실시간 기상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